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쇄빙선으로 돌파하고 본진인 민주당이 진격한다. 이것만큼 윤석열 정권과 국힘에게 공포스러운 게 있겠습니까? 이러니 어떻게 해서든 국회 개원 전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을 갈라쳐 놓아야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꼼수가 얼마나 가사로웠을 이재명과 조국이겠습니까? 지난 22일 전주에서 조국 대표는 다음과 같이 포효했었지요. 민주당이 얻은 175석이 아닌 범야권 192석을 대표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님은 192석의 대표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25일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는 만찬 회동을 가졌고, 이에 조국 혁신당은 조국 혁신당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두 당의 대표는 오늘 회동 이후에도 수시로 의제 관계없이 자주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우리 사회의 개혁에 조국 혁신당의 선도적 역할을 당부했고, 조국 대표는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과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밝혔지요. 황교익 작가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재명, 우리 사회의 개혁에 조국 혁신당의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 조국,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과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 이재명과 조국이 각자의 역할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에서 또는 뒤에서 서로 믿고 함께 나아가면 못 해낼 일이 없을 것입니다. 든든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IT 전문가 박지훈 대표도 이번 회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이 회동은 윤석열이 말만 던져놓고 실제 실행 의지를 제대로 보이지 않고 있는 영수회담에 대한 이의제기 혹은 견제 성격이 상당할 것이다. 주요 야당들이 가까워지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만으로도 여유 부리려던 윤석열에게는 크나큰 압박이 된다. 진보 진영이 뭉치면 뭉칠수록 윤 정권에게 더 큰 위협이 된다.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과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한 것에는 아주 무거운 의미가 있다. 수권 정당은 민주당이지 조국 혁신당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차기 대선에서 민주진보 진영의 단일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 조국 혁신당의 12석으로는 수권은 꿈꿀 계제도 아니다. 민주당은 수권 정당이라는 언급은 조국 대표가 지난 2월 창당 선언 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거론했던 바 있다.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강조했던 만큼 당연히 다들 알아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고 조국이 이재명의 대권 행보의 경쟁자가 될 거라고 엉뚱하게 넘겨짓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조국은 이재명의 차기 대선 도전에 오직 도움이 되는 존재이지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결정되자 조국은 바로 지지 선언을 했다. 그 일로 조국 대표는 지지자들 중 상당수를 한 번에 잃었던 바 있다.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었다. 이 두 분은 서로에게 다른 누구보다 더 의지가 되는 동지들이다. 맞잡고 손 놓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라.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윤석열은 폭망하는 지지율을 어떻게든 멈추기 위한 임시 방편으로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을 요청했는데, 당연 최혜병 특검과 대국민 사과 등 여러 요구 사항을 들어줄 수는 없을 것이고, 정무수석을 교체가며 또 한 번 시간 끌고 마지막으로 그냥 의제 없이 대화하자는 요구를 하니 당연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을 만날 필요가 없다는 여론이 나오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조국 대표를 만났고 다음날 최고위에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지금 총선 과정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국민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입니다. 아마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 참 많이 들은 얘기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삶이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전쟁 같습니다. 지금의 최우선 과제는 그래서 민생 위기 극복 방안을 만들어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 어제 여당의 총선 평가 토론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민생 경제가 추락하는데
관료들이 TV에 나와 수출이 잘 되고 있다 이런 소리만 하더라. 이거 야당의 얘기가 아니라 여당의 총선평가 토론회 발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목소리와 무관하게 지금 1분기 GDP 성장률 발표를 하면서 대통령실이 성장률이 2.2%를 넘어설 거다 이렇게 전망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이 지금 민생 위기를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서민들의 급전창구라고 할 수 있는 카드론 규모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원리금을 못 갚는 기업과 가계의 비율이 5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때도 버텼던 자영업자들이 고금리, 고물가 때문에 줄줄이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임금 노동자 중에 20%, 즉 5명 중에 1명이 최저임금인 201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장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정말로 답답한 상태입니다. 이런 어려운 민생 상황 속에서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될 정치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회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영수회담이라 의제도 좀 정리하고 미리 사전 조율도 해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좀 녹록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좀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정리하느라 시간을 보내기가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또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라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가능한 조치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 정청래 최고도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영수회담과 관련하여 방금 이재명 대표의 통큰 결단이 있었습니다.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영수회담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전화해서 이재명 대표 만나자고 제안한 거 아닙니까? 신임 정무수석 임명해서 충분하게 사전 조율하자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제 와서 사전 조율 없이 특정한 의제 없이 만나서 모든 걸 얘기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 성과 없는 빈껍데기 영수회담을 유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진만 찍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남 그 자체가 목적입니까? 사진 한 장 찍고 야당 대표 만나주는 하해와 같은 대통령 이미지 연출하려고 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대화 능력 부족입니까? 토론 실력 부족입니까? 아니면 국정 철학 부재입니까? 종잡을 수 없는 윤석열 정권의 왕초보 아마추어리즘에 현기증이 납니다. 경제 폭망 민생 파탄으로 신음하는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태원에서 오송 지하 차도에서 거센 물결에 쓰러져간 해병대원의 죽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러지 마십시오.
정말 진지하고 성과 있는 영수회담이 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통큰 결단이 있었던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성의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자, 이재명은 오직 전공법이요 정면 돌파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전제에는 오직 국민이 있습니다. 이런 이재명을 윤석열은 과연 만날 용기가 있는 것일까요? 이로써 이재명 대표는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고 그 기회를 살릴지 말지는 윤석열에게 달렸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남은 건 오직 응징뿐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